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2018년도 국가직 7급 관세법 시험을 보시느라고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나형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죠. 관세와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가 일단 3번이 정답이었죠. 3번에서 세관장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해서 이의 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 그죠? 이럴 때는 어때요? 아직 뭔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징수하게 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그죠? 이의 신청이 아직 계류 중이라고 하면은 뭔가 아직 진행 중이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잘못됐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우리 시행령 1조의 2에 나오는 내용이었죠. 그죠? 이 단서 규정을 주의를 하셔야겠죠. 다만 하고 나오는 뒷부분이죠.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그 다음에 행정소송 등이 계류 중이다. 그죠? 계류 중이라는 표현은 진행 중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시죠. 가산세의 전부나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겠죠. 무슨 의미예요? 가산세 면제 사유들 거기에 해당하는 거 골라라 라는 것이죠. 그죠? 가산세 면제 사유 중에는 전부를 면제하게 해주는 사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일부분만 면제해주는 사유, 그죠? 우리 가산세 산식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다가 뭘 더해요? 부족세액에다가 기간에다가 이유를 곱한 것이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였습니다. 그죠? 이 중에서 이 전체를 면제해주는 사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만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일부만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 고르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업번하고 디귿번이 면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기업번 보시면 일단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관한 사전심사. 굉장히 긴데 우리 아크바라고 했던 거 있었죠? 그러니까 과세가격 결정이 곤란할 때 공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관세청장님한테 이것 좀 결정해달라라는 취지고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그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 납부했던 세액에 대해서 수정신고한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 가산세 안 걷는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기업번은 면제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디귿번 먼저 보실까요?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세를 납부했는데 부족세액이 발생을 했다. 여기가 중요하죠. 수리되기 전에 납부를 했는데 부족세액이 발생했어요. 아직 수리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 수리되기 전에 납세자가 세액을 수정신고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가산세 안 걷어야겠죠. 원래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붙는 건데 수정신고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거죠.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거니까 저런 경우라고 하면은 수리되기 전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면제될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42조 내용을 보시면은 역시 다만 뒷부분에 예외적인 부분이 중요하게 됩니다.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해서 납세 신고한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다음에, 그죠?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는 가산세의 전부나 일부를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하고서 시행령에 우리 기업번하고 디귿번에 나왔던 그 두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니은번은 어때요? 납세자가 과세표준하고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그죠? 누가 경정한다? 세관장이 경정한다. 그걸 미리 알고서 어떡하지? 하고서 수정신고를 해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자진해가지고 세액을 정정한 걸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번하고 디귿번,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입항 전 수입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가 정답은 1번인데, 1번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까요?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다음에 반출되지 않은 물품이 재해로 멸실, 변질, 손상돼가지고 가치가 떨어졌다. 이런 경우에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경우에 하나여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잘못됐죠? 어디가 잘못됐나요?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그죠?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의 전부나 일부를 환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우리 관세법 244조 5항의 내용이고요. 그죠? 이 부분이죠.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의 전부나 일부를 환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실게요. 원산지 증명서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우리가 일단 정답이 3번인데 쭉 잘 나가다가 이러한 경우 세관장의 확인 요청은 물품의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후세액 심사죠. 우리 관세 행정이.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통관이 최우선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수입 신고 수리되기 전에 뭔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달라 요청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현행 관세 행정상으로도 볼 때 맞지가 않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수입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이러한 확인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고요. 관세법 233조 그죠? 보시면 어떻습니까? 세관장의 확인 요청은 해당 물품의 수입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해야 된다. 그죠? 그런 표현이 정확한 233조 1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실게요. 관세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일단 정답이 2번이고요.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그죠? 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환급 결정을 한다. 이러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던 내용이죠. 그냥 과원합금을 확인한 다음에 그게 이제 환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면 30일 내에 환급을 해야 된다. 그죠? 지체 없이, 그죠? 지체 없이 관세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시면 옳은 걸 고르래요. 옳은 거.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좀 까다롭죠. 옳지 않은 거 골라라 라고 하면은 뭔가 4개 중에 하나가 어색한 표현이 있는데 옳은 걸 골라라고 하면 3개 이상하고 하나 맞는 표현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당혹스러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정답은 4번이고요. 법인 분할, 그 다음에 분할 합병되는 경우에 연대 납세 의무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 관세법 19조 6항의 내용입니다. 그죠? 정확한 내용이고요. 1번부터 3번까지의 잘못된 부분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 의무를 진다. 그죠? 보증액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이런 거랑 상관없이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수입신고한 물품의 경우 위탁받아 대행 수입한 수입업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 화주가 불분명할 때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위탁 한자였죠? 위탁 한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냥 위탁 한자가 납세 의무 지고 관세 납부하면 그만입니다. 이러한 대행 수입업체가 연대 납세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3번 보시면 관세를 체납한 납세 의무자한테 관세 납세 신고일 전에 담보 목적이 된 양도담보 재산이 있을 때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납세 신고일 전에 된 거라고 하면 어떤 부정한 목적으로 저런 양도담보 자산을 넘겼으리라고 간주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납세 신고일 전에 저 표현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6번에는 4번만 옳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보세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일단 1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승인을 받았대요, 일단. 그리고 보세 운송을 한대요. 그러한 외국 물품이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됐대요. 그죠? 없어져 버린 거죠. 그죠?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정된 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일단 뭔가 일이 틀어져 가지고 당초에 예정대로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다. 이거는 충분히 관세 징수하는 사유에 해당이 될 테지만은 거기에 단서가 있었어요. 세관장한테 미리 승인을 받거나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됐거나,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런 경우는 뭡니까? 즉시 관세를 징수한다는데 예외로서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의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일단 정답이 3번이고요. 외국인 관광객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 이 사람은 제외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어느 부분에 제외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보시면 우리 관세법 199조의 2에서 1항에서 관련된 내용 규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연관된 시행령 216조의 2에서 이러이러한 자가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를 하면서 단서에서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법인부터 해가지고 국내 주재하는 외교관, 그 다음에 국내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 장병 및 군무원,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들을 보시면은 올해 특히나 이 단서 부분에 해당하는 거기서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그런 표현들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보시면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단 즉시 반출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까지 묻고 있는 문제죠. 일단은 우리가 즉시 반출 신고 나오면은 뭘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그죠? 며칠 내에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지. 며칠 이내요? 10일이죠. 10일 내에 수입 신고를 해야 되고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 그죠? 이거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럼 뭡니까? 즉시 반출 신고를 한 날부터 며칠? 10일 이내. 그죠? 10일 이내니까는 1, 2번만 남게 되겠죠? 3, 4번 일단 제외하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들어갈 가산세. 그죠? 즉시 반출을 한 자가 기간 내에 수입 신고하지 않으면은 관세를 부과 징수하죠. 그리고 가산세까지 추가한다. 이때 가산세는 얼마요? 관세 100분의 2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관세인지 아니면 뭐 체납세액인지 뭐 납부세액인지 이렇게 여러분들을 현혹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굉장히 말이 되는 것 같죠? 근데 엄연히 다른 표현이니까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9번에 1번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우편물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일단 1번이 정답인데 우리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그런 포인트이죠. 세관장이냐 관세청장이냐.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거를 바꿔치기 한 보기 지문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10번과 같이 세관장을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을 세관장 이렇게 뒤바꾸는 포인트도 출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통관우체국은 최신관서 중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보실게요. 국제협력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일단 정답은 4번인데
어디가 잘못됐어요? 그죠? 수입 신고 수리 후 5일 이내에 세관장한테 추천서를 제출해야 된다. 잘못된 내용이겠죠. 잘못된 내용이요. 그럼 언제요? 추천서를 수입 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출이 돼야 얘 양어세율을 적용해 줄지 말지를 검토한 다음에 오케이 하면 이제 수리를 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표현, 수입 신고 수리 전까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보시고요. 납부세액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일단 정답이 2번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2번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을 심사했는데 부족세액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과다세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경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다시 경정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시간이나 이때 재경정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세관장은 경정을 하고 또 틀린 부분 발견하면은 또 경정할 수 있어요. 그죠? 다시 경정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바로 재경정이라고 부르는 거. 그래서 다시 경정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잘못됐다는 거 고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3번이고요. 불복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관세청장이요. 심사 청구 내용하고 절차하고 적합하지 않지만은 보정이 가능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하고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라고 하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지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 직권으로 일단 뭔가를 보정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근데 그 대상이 뭔지 보세요. 심사 청구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않지만은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하고 한 가지, 그다음 보정사항이 경미한 경우 두 가지, 이런 경우에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답니다. 근데 우리가 떠올려 보시면은 경미한 보정사항이 있을 때만 직권으로 보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때는 보정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자기가 손댈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 둘 다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관세법 123조 1항의 내용이고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다. 다만 경미한 보정사항의 경우는 직권 보정이 가능하다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14번 보시고요. 옳은 거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조금 괴로워하셨을 수 있는 문제인데 2번이 일단 옳은 문장이고요. 관세법 126조의 대리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1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어디가 틀린지를 보셔야겠죠. 일단 견본품 반출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거, 세관장의 신고사항인가요? 아니면 승인사항인가요? 아니면 허가사항인가요? 허가사항이었죠. 그래서 세관장한테 신고해야 한다. 잘못된 표현이고 세관장의 허가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다라고 하면 특허를 취소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하여야 한다죠.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이것도 역시 단서에 붙어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이러이러한 경우는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해놓고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는 취소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 이따 보시고요. 4번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여러분들을 속였어요.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물품의 통관 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가 있다라는 게 정확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옳은 거는 2번이고요. 178조의 2항의 내용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죠? 다만 부분에 취소할 수 있다 해놓고 얘네들은 근데 있잖아. 1호, 2호, 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죠? 아까 문제 나왔던 1호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2호하고 5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 그죠? 그것까지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게 이번 시험뿐만 아니고 그전에도 기출이 몇 번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5번 보시죠. 관세범의 처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일단 정답이 2번이고요. 276조 2항에서 보세구역 반입명령과 관련해서 반입 대상 물품의 전부나 일부를 반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물품 원가나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죠? 이거든 2천만 원이든 둘 중에 높은 금액이 있으면 그거를 상한선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뭐요? 275조 3에 규정된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그 다음에 3번은 272조 몰수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4번은 277조 4항에 규정된 과태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특허사항 위반한 운영인의 경우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라는 내용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6번 보시면 2번이 정답인데요.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죠? 2번이 정답인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 규정과 관련해서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은 세관장이 어떻게 한대요?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고 즉시 납부하도록 납세 고지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느냐, 제공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써놨는데 그게 우리 법령상의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한다라는 내용하고 엄연히 다르죠.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할 수 있다. 이거는 뭡니까? 세관장에 재량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연히 다른 의미죠. 그래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은 기한 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은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련 시행령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것들이 규정돼 있다고 하면 기한 연장을 취소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럴 때는 앞에 나왔던 2번의 내용이 맞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행 관세 법령상으로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 납세자 권리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일단 4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세관 공무원의 권한 남용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죠. 근데 그 남용하지 말라는 내용 뭐예요? 관세조사 지나치게 권한을 넓게 행사해가지고 마구잡이로 실시하지 말라라는 취지인데 그때 예외가 있었습니다.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 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때만큼은 중복조사 가능하다라는 내용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조사할 수 없다는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관세법 111조 2항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구상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1항에서 얘기를 했죠. 근데 2항에서 다만 얘네는 가능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세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그죠? 1호부터 5호까지 내용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시 조사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얘네는 제외한대요. 그럼 얘는 다시 조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물품의 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일단 3번이 옳은 내용입니다. 3번이
142조의 항해 하역과 관련된 조항이고요. 우리 1번하고 2번하고 4번 잘못된 부분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셔야겠죠. 일단 내국물품은 세관장 신고 후에 외국무역선에 적재할 수 있고, 내 외국물품은 세관장 허가와 무관하게 내양선에는 적재할 수 없다. 잘못됐죠? 세관장 허가 하에선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크로스 가능하죠? 내국물품, 내국무역선에 적재 가능하고, 외국물품은 내양선에 적재 가능하다. 그죠? 세관장이 허가를 했다면. 2번 보시면은, 이런 경우에 세관 공무원 확인을 받아야 되지만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잘못됐죠. 관세청장이 아니고요. 세관 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 보세구역 외의 장소로부터 아니죠. 보세구역으로부터 적재하는 경우에만 외국물품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었죠. 그죠? 그래서 관세법 140조 2항하고 4항의 내용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143조의 2항에서 보세구역 외의 장소로부터가 아니고 보세구역으로부터죠.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 외국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 역시 옳은 거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에 관세법 시행령 288조 3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AO 심사와 관한 권한을 세관장이나 관세평가본위원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1번은 뭐가 잘못됐어요? 적하 목록 관련된 자료 3년이 아니고 2년이었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보세운송업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잘못됐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라는 표현은 우리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4번은 어때요? 나갈 때 출항 신고가 아니고 출항 허가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입항할 때는 입항 보고였고 나갈 때는 좀 더 깐깐하게 본다는 의미에서 보고가 아니고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번 우리가 3장에 나오는 덤핑 방지 관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거 일단 정답이 4번이고요. 당해 물품의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않고 동종 물품의 생산 실적이 없는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는 제3국의 통상 거래 가격 그거를 정상 가격으로 본다. 잘못됐죠? 제3국의 통상 거래 가격이 아니고 원산지국의 통상 거래 가격입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관세법 시행령 58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으로 보셨던 4번 지문은 이 시행령 58조 2항의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문제에서 인용됐던 부분 당해 물품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않고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는 뭐요? 일단 통상 거래 가격 어디? 제3국의 통상 거래 가격 이거를 정상 가격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죠. 다만 동종 물품 생산 실적이 없다라고 하면 얘가 아니고 뭐요? 원산지국의 통상 거래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죠? 잘 보셔야 되겠죠?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 20문제 중에서 이 다만 뒷부분 예외 사항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느냐 여부를 묻는 문제가 이번 시험에 유난히 또 많이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2018년도 국가직 7급 관세법 나형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여러분들 시험을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출 해설 강의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혹시 틀리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잘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시험 보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른 더 좋은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